이리 오너라. 예, 189회입니다. 은행주가 정말 정말 안 좋았다가 우리 전에 DGB 했었잖아요. 네. 3천 몇백 원 갔더니 오늘 드디어 5천 원 근처 왔더라고. 바닥에서는 뭐 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같이 빠르게 좀 반등을 그렇죠. 하는 모습이고요. 농담처럼 어떤 친구 하나가 그때 우리 DGB 얘기해가지고 4,300원인가 얼마에 샀다가 네. 손절치고 있다가 다른 거 잔뜩 했는데 막 열받아 하더라고. 그걸 가만히 있었으면 회복이라도 됐지. 근데 참 시장이 그런 시장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하여튼 뭐 어떻게든 간에 그 크레딧 크런치 신용경색 부분 약간 완화되고 있어가지고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료 나오셨는데 네. 좀 듣도록 할게요. 네. 조금 바닥에서 이제 회복은 됐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은행 업종에 대한 시각이 좀 보수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제목처럼 이제 주가가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그 뭐 리스크가 이제 뭐 해소했다, 뭐 이제 뭐 완화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충분한 리스크를 반영한 수준까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은행 업종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는 전환을 하는 이제 그런 자료고요. 사실 뭐 조금 이제 부문별로는 뭐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모아서 이제 이렇게 좀 자료를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한 이제 의견을 비중 확대로 공식적으로 상향을 하고요. 이제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하고 지금 그 전주 주말 기준으로 은행 업종의 PBR이 0.26배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0.2배도 깨지지 않냐? 아니 0.23배, 뭐 2배 뭐 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업종 기준으로 바닥에서 또 뭐 한 15% 20% 정도 반등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그 연초 대비 여전히 은행 업종의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그 주가 기준으로는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한 거 감안을 해서 한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은행 업종은 여전히 30% 정도 이제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이제 언더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크게 시장 대비 그 추가적인 하락을 할 요인들은 조금 이제 완화가 된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업종의 목표 PBR 0.35배에서 0.4배 정도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30% 가까이 있는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은행 업종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오버웨이트 의견으로 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도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보유 의견을 제시드렸던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이제 매수 의견을 상향을 하고요. 그래서 8개 은행 지주 커버리지 이제 전 종목에 대해서 이제 바이 의견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항상 위기 국면에서는 이제 금융주의 변동성이 크게 이제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 또 뭐 4페이지 이제 그림들을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좀 선행적으로 금융주가 많이 부진한 패턴을 보여왔었거든요. 저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 위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은행업, 뭐 보험업, 증권업 할 것 없이 다 이제 그 지수를 계속적으로 좀 하회하는 상황이 나타났었고 증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버텼는데 최근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각종 뭐 이제 우려들이 좀 이제 일시에 불거지면서 오히려 더 큰 폭의 출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유동성 위기나 신용위험 같은 그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위험들이 조금 더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뭐 리세션이나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이제 유동성 여건이 악화되는 환경에서 금융주들이 이런 패턴을 이제 보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반대로 조금 이제 그 각국의 또 이제 국내를 포함해서 그 이제 아주 적극적인 이 정책들이 또 펼쳐지면서 유동성 이슈 또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이제 신용 위험에 대한 이제 부분이 조금 완화되면은 또 빠르게 반등하는 게 금융주의 속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조금 약간 추가적인 이 크레딧 리스크는 뭐 해외 같은 경우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봐도 그렇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CP금리나 아니면 회사채 스프레드를 봐도 조금 이제 안정되려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지금 이제 은행주를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물론 이제 바닥 대비 조금 이제 올라왔어서 뭐 바닥을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뭐 그러기는 힘든 상황이고 여전히 방향성을 지금에서 놓고 본다면 위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6페이지 그림 중에 이제 금융채 스프레드 중에 우리 은행채는 그래도 안정적이었는데 네. 여전채 같은 거 계속 말 많았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저번 주부터 거래가 좀 조금씩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뭐 채권 브로커들이랑 아까 얘기 좀 했었는데 네. 저도 사실 뭐 캐피탈사나 이제 이런 데들이랑 또 조금 이제 연락을 하면서 좀 여쭤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기가 사실 그 여전채보다는 조금 우량한 데는 지금 온기가 좀 확실히 퍼져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여전채나 오히려 좀 더 낮은 등급의 여전채나 아니면 뭐 조금 낮은 등급의 회사채까지도 추가로 더 이 신용 위험이 악화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6페이지를 봐주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뭐 이 부분도 뭐 전망을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지만 그래도 데일리로 발표되는 지표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금융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 보시면서 계속 조금 트래킹 하시기에 좀 이제 좋은 힌트를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말씀 주신 여전채 스프레드라든지 아니면 좀 저등급 회사채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게 좀 완화되면은 사실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반등을 할 수 국내 있거든요. 데이터는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좀 등급 낮은 것들의 좀 스프레드라든가 여전체 스프레드 보고 글로벌하게 보면 아까 그림 모에 보면 OI 스프레드 있잖아.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이제 금융기관들의 차입 여건을 그치. 보통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리보 금리와 OIS 금리의 차이인 거죠. 두 개는 이제 뭐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냐 없냐 뭐 그런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자금을 차입하는 여건 자체가 뭐 금융위기에 대비해서는 지금 레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크게 올라오면서 국내 금융주들의 주가를 크게 이제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었고 이거 역시 이제 해외 이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지금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또 뭐 이제 여기는 없지만 뭐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것도 뭐 많이들 보니까. 예, 많이들 보시는 그런 지표들도 같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최근에 매일매일 보는데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것도 저희들은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면 뭐 최소한 리퀴디티 오픈은 마무리된 것 같고 신용 경색이 이제 온기가 아까 말한 대로 좀 밑에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서서히 그래도 뭐 금리 쉽게 말해서 금리 조건 좋게 주면은 팔 수 있는데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옮기는 시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좀 퍼져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금 등급이 낮은 데들은 여전히 뭐 여전체나 회사채 스프레드가 좀 높게 형성은 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좋은 데부터 조금씩 더 이제 위험한 쪽으로 퍼져가는 근데 양상을 막연하게 보였으니까.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여행사들 다 망할 거고 뭐 자영 망하니까 그러면 돼. 네, 사실 맞습니다. 그거는 네. 다 반영해 놓은 거야. 그거 다 망한다 쳐도 뭐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좀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말이 뭐, 잔인한가? 뭐 기간의 이제 문제라는 고용 탓가 주가에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8페이지에 있는 표고요. 그러니까 은행의 밸류 하락이 어느 정도의 크레딧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조금 이제 점검을 해본 표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 기준으로 코로나 이제 우려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사실 2월 초 정도였던 것 같고 2월 초부터 지금 4월 9일까지 은행주 8개 합산 시총이 17조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27% 이제 감소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가치 하락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뭐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 여행 항공업체들 LCC 6개,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 항공사 아시아나 대한항공 거기다가 이제 기타 여행사 4개를 이제 합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 그 이제 우려가 많이 좀 커지고 있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두산 계열사의 전체 익스포저를 다 합쳐서 이거를 이제 감안을 한 수치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 합쳤을 때 3.8조 정도가 되거든요. 생각보다 적었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고 이랬던 게 그 예전의 위기를 사실 한번 겪으면서 이런 뭐 흔히 위험 여신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대기업 여신을 사실 은행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타이트하게 오다 보니까 그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 그래서 17조의 가치 하락분은 사실 뭐 이 3.8조는 미미한 거고, 근데 추가적인 우려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영업 대출이 될 것인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가장 좀 타격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고, 자영업 대출은 이제 명목적인 사이즈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28조 280조 거의 한 300조 가까이 되는
그 자영업 대출이 8개 은행 지주 합산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근데 담보를 가지고 나가는 대출들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보증서를 끼고 보증서도 이제 담보의 일종이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그 비중이 사실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보를 제외한 순수 신용 기준의 이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는 사실 30조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30조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이제 부실화될 건지를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가령 한 40% 정도 부실화를 가정하면은 합쳤을 때 한 11조, 12조 정도의 부실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추 이 시총 감소분이 조금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제 수치에 근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주요 기업들의 익스포저 한 4조 정도,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대출 신용 포션인 30조 중에 뭐 한 절반인 한 15조 정도로 가정을 하면은 15조에다 4조 더하면 19조 정도니까 시총 감소분인 한 17조 정도랑 이제 거의 유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자영업 대출의 뭐 40% 50%의 부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가정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자영업 대출 전체에서 음식 숙박업, 그다음에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 임대나 이제 기타 이제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신이 전체 자영업 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의 신용 위험을 이미 은행주 주가 하락은 반영하고 있다. 저번에 뭐 거의 다 이런 망하는 걸 다 합친 정말 상황까지 고려했던 밸류에이션이 갔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도 뭐 거기서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또 그러니까. 기업들 말씀드린 익스포저도 이게 단순 익스포저가 사실 부실이 난다고 해서 100% 손실로 귀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감안을 하면은 사실 뭐 딱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부분에 그리고 또 충분한 부분의 신용 위험을 이제 반영한 수준까지 은행주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더 이제 신용 위험이 확산되는 국면만 아니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은 은행주 주가는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이제 틀 가능성이 높다. 다시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은행들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는 뭐 코로나가 진정 안 되고 그렇죠. 시기의 문제고 이제 장기화가 되거나 뭐 또 뭐 가을에 뭐 또 다시 뭐 유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태가 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정은 조금 더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사실 핵심적이고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담보 가치가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체 자영업 대출 중에서 사실 한 40% 이상이 부동산 임대이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흔들려 버리면은 사실 이쪽에서 이제 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호 대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대출 영역 중에서도 사실 가장 우량한 대출이고 연체율 수준도 사실 거의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당장 이 리스크를 그렇게 측정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담보 가치가 결국 이제 훼손되지 않는다. 담보 가치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주거용 부동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건 상업용 부동산의 포션이 훨씬 더 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큰 충격만 없다면은 이 지금의 은행주 밸류는 이제 충분한 그 가치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그냥 참고적으로 이 담보 가치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0페이지의 그림 17번을 봐주시면은 이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LTV 구간별 비중을 이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각 은행별로. 근데 평균 주담대 LTV는 사실 50%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담보가치 훼손이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한다라고 해도 물론 상업용 부동산의 LTV는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평균이 뭐 70%를 넘어가거나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20-30% 정도의 가격이 뭐 이론적으로 조정이 와도 이 담보 가치의 훼손 가능성은 낮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은 은행들의 그 크레딧 리스크는 현재 주가에 대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12페이지 내용인데, 그러니까 올해 은행주들의 방향성, 뭐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이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이 대손이 얼마나 망해가지고 뭐 사실은
돈 뛰는 거지 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은행주의 주가가 사실 주가나 수익성이나 아니면 실적까지도 이렇게 큰 이제 출렁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일종의 이제 민감도 분석을 조금 해본 거고요. 가령 근데 이제 금융위기 시기랑 지금은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고 싶은데 그 12페이지의 표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시기에는 사실 대손율이 거의 이제 100bp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출 중에 한 1% 정도 되는 규모의 이 대손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 정도까지 대손율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은행권의 그 대출 포트폴리오 자체가 과거에 이 당시에는 주로 이제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 여신 위주였다면은 최근에 몇 년 동안의 대출은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자영업 대출로 치면 부동산 임대, 일반 대출로 치면 거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러한 시장에서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는 결국 금리가 어느 날 통제 안 되고 구조적 저금리가 바뀌면서 막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가계대출 다 터지는 상황. 네. 그럼 은행주가 정말 그러면 그렇죠. 예. 디엔드가 되는 건데. 네. 뭐 금리 방향성도 그렇고 그쵸. 또 이 자산의 그 포트폴리오 변화 방향도 그렇고 그때만큼의 대손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보다 더 대손율이 더 낮아질 수 있냐? 그 가능성도 이제 낮긴 하지만 조금 완만한 정도의 이제 대손 비용률 상승을 저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이제 그림이 13페이지에서 보는 그림 27번이고요. 과거 위기 시에도 그랬지만 이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기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 구간인데 항상 이제 대출의 증가율은 떨어지면서 대손 비용률이 올라오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과거 대비해서 비용률 자체도 그렇고 증가율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사실 낮아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완만하게 이런 대손 비용률이 올라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하면서 저는 이제 실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페이지 내용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가정하에서 올해 은행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은행들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자산 건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그 튼실한 자산 건전성 지표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의 메리트가 조금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이 14페이지에서 보시는 그림들이 그 이제 조금 부실한 대출의 비율이 어느 은행이 높고 어느 은행이 낮은지 그리고 또 그 이제 그 부실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얼마만큼 많이 적립을 해왔는지를 각각 이제 은행별로 보여드리는 건데 부실 비율이 낮을수록 혹은 이제 충당금 적립 비율이 높을수록 조금 더 이제 이익 방어에 용이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이제 그 크레딧 코스트 측면에서 이제 그 신용위험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은행별로 좀 봐야 되는 지표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신용위험의 흐름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신용위험 사이드와 더불어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주가상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그 금리와 순이자 마진에 관련돼서 지금부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은행주 투자에 있어서 조금 이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는 그림인데요. 16페이지의 그림 37번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은행주의 성과가 좋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했죠. 할 수 있는데 뭐 그게 틀렸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은행주의 그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은도 이제 그 50bp 인하를 하면서 0%대 기준금리 레벨로 지금 진입을 했는데 그거를 이미 반영을 해서 은행주는 사실 급락을 했었던 거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뭐 거의 제로에 가깝게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이걸로 인한 주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항상 그 금리 인하가 나타났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좀 빠르게 반등하는 탄력을 보여줬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뭐 0.5% 정도까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긴 한데 이게
뭐 선진국처럼 사실 국내가 제로 금리로 그렇게 바로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또 인식이다라고 보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은행주의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차례 더 인하가 됐든 뭐 아니면 어쩌면 뭐 지금이 됐든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낮아지는 시점에서는 은행주는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그 시장 금리의 방향성을 봐도 기준금리 오히려 인하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추가적인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NIM의 트렌드에 있어서도 가장 어두운 터널은 이미 지났고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방향성을 이제 모색해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참고로 17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예대 금리 차의 모멘텀을 조금 이제 그 도식적으로 표시를 해본 부분인데 역시 이제 같은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 3월에 50bp 금리 인하가 줄 그 은행권 NIM의 방향성은 결국 2020년 3분기까지 이 마진의 하락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주가의 저점은 항상 1, 2분기 선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예대 금리 차가 반등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지금이 약간 그 가장 어두운 바닥권을 지나고 있는 이 마진 측면에서도 볼 때도 주가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은행의 그 마진 측면에서 조금 이제 그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혹시 그 뭐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 뭐 이제 은행 이제 방문을 해보시면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50bp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는 그렇게 안 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예, 생각을 좀 하실 수가 가상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지를 조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인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은행들이 이렇게 조금 그 위기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은 특히나 이제 그 신용위험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은 대출금리에 그거를 이제 녹여서 프라이싱을 합니다. 이제 은행들은 이제 그걸 가상금리다라고 부르는 거고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금리 이게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코픽스 금리가 대부분이고요. 기업대출 같은 경우는 금융채 금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장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데 은행이 추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거를 이제 가격에 전가하기 때문에 가상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도 이제 보면은 특히나 2020년 들어서는 가상금리 레벨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를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상금리의 레벨을 보여주는 게 19페이지의 그림 45번인데 사실 가상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점이 직전으로 봤을 때 2016년, 17년이었고요. 그게 쭉 떨어지다가 그다음에 2020년 초 들어서는 오히려 반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가상금리의 트렌드가 사실상 경험적으로 보면 은행주 주가랑 또 밀접하게 이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부터 은행주가 상승할 때 이 가상금리가 또 상승을 하는 것을 보여줬었고 왜냐하면 이게 은행들의 그 표면적인 그 순이자 마진이 아닌 실질적인 마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금리가 하락을 했지만 은행들의 그 NIM은 그 폭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제 대출 사이드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예금 측면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똑같은 19페이지 그림 48번입니다. 이게 항상 그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물가가 떨어져서 조금 이제 디플레이에 대한 기대심이 생기면은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그 현금 선호를 한다라는 거죠. 예금 사이드에서. 그래서 결제성 예금, 그러니까 저원가성 수신이라고 말하는 이제 저희 이제 그 일반 이제 은행 거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주지 않는 주더라도 거의 미미한 이 결제성 예금의 잔고가 최근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고금리 예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당연한 현상인 거죠. 이건 왜냐하면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뭐 1%대 뭐 중반 이하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예금 때문에 은행 돈 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현금 네. 갖고 있으라고 넣는 거죠. 네, 그런 용도로 이제 그런 용도로 발생하는 자금의 규모가 커지면은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금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또 그 NIM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마진 흐름, 그다음에 이제 각각 대출과 예금 부분에서 은행의 마진 폭의 축소를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신용위험과 마찬가지로 마진 측면에서도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항상 위기 때마다 이제 그 발생하는 은행의 일종의 이제 그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슈로 다뤄봤고요. 페이지 21페이지의 표를 봐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이번 위기 때만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되는 역할을 이제 은행이 조금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여받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이제 그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뭔가 취약한 차주들을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기업들에게 자금을 오히려 좀 더 느슨하게 대출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랑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가상금리를 높이는 형태가 이제 대표적인 거겠죠. 그러면서 조금 부실하거나 조금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대출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시장 원리일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기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취약할 걸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대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초저금리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일반 그 조금 취약한 뭐 중소기업 대출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출을 회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만기를 연장해주고 또 이자를 조금 이제 지급을 하기가 힘들어도 그걸 이제 유예해주고 이런 조치들을 지금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은행주 주가에는 사실 부정적인 부분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공익을 위해서 좀 희생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은행들이 조금 이 그 희생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긴 하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그 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뭐 채권 안정 펀드나 증시 안정 펀드에 대표적으로 은행들이 많이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시그널들이 단기적으로 은행주 주가에 좀 부정적이었지만 결국은 은행들도 또 지금 이러한 일종의 정부랑 이 호흡을 해가는 과정에서 뭔가 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라든가 아니면 지나친 건전성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은행들이 조금 이제 나도 공공의 역할을 할 테니 조금 이제 지원을 해주고 펀드에 출자도 하고 이렇게 자금 지원을 이제 해줄 테니 조금 이러한 그 규제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강화되었던 그 규제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완화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금융당국도 그 의견을 좀 전향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가령 뭐 그 바젤3 기준으로 이제 좀 적용을 하기로 했던 자본 비율도 조금 조기 도입을 해서 오히려 은행주의 그 은행들의 자본 비율을 조금 더 상향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그 금감원장이 뭐 예대율 규제나 아니면 뭐 유동성 비율 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호흡을 놔두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 은행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저는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뉴스를 나오면서 금융주들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 논의 나오는 데는 아니요, 뭐 근데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사실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도 은행주들이 약간 그때부터 네네 나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사실 최근 몇 년간 그렇고 또 이제 해외와 비교해서 은행주들의 디스카운트를 가장 크게 줬던 요인들이 사실 강도 높은 규제였거든요. 근데 뭐 이게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은 조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추가적인 그 규제 강도가 더 강화되기보다는 조금이나마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기를 제공하는 일종의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미국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네. 금융기관들한테 운신의 폭을 주는 거지. 그래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에 뭐 일종의 이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제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시각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1분기 실적 시즌을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맞이할 거라서 이제 프리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조금 실어봤습니다. 23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제목처럼 이제 우려 대비로는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은행지주 8개 합산 그 1분기 예상되는 이제 순이익 규모는 3.5조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 1분기가 3.8조였으니까 한 10% 정도 이제 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뭐 이 정도 이익 방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이제 선방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왜냐면은 당시보다 그 NIM 레벨이 좀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지금 이제 대손 비용 상승하면 또 같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표면적으로는 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주가 측면에서도 뭐 이게 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익 규모가 감소하는 거니까 반대로 우려 대비로는 조금 이제 은행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네 뭐 이런 인식을 좀 가져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1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인해서 순이자 마진이 업종 평균 한 5bp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근데 반대로 대출 증가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위기 상황에서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조금 유동성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이전에 한도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한도를 사용하는 거라서 사실 뭐 건전한 의미의 대출 증가율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는데 뭐 어쨌든 뭐 대출 증가율이 늘어서 조금 이자이익의 감소분을 방어해 줄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대손 비용이 될 텐데 이게 1분기 중에는 대손 비용이 그렇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자 뭐 상환을 조금 이제 뭐 유예해주고 원금 상환도 좀 이제 해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 은행권의 대손이 올라오기가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고요. 또 대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점진적으로 후행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좀 늘 것 같아. 그래서 1분기보다는 뭐 2분기보다는 하반기일 가능성이 많다. 불안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실적이 양호하다고 해서 주가에 아주 강한 모멘텀으로는 또 작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이게 변동성이 좀 클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비이자 이익 관련된 부분인데 1분기에 워낙 이제 금융시장의 그 방향성이 사실 조금 비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은행들도 관련된 유가증권 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가증권, 파생, 외환 관련된 손실 규모도 상당 부분 발생을 할 것 같고 또 증권사들도 다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또 많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이러한 이제 감익의 배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종합적인 이제 결론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그 연간으로 봤을 때 2020년으로 봤을 때 이제 이제 부문별로 제가 예상하는 순이자 마진의 하락폭 그다음에 이제 대손 비용의 상승 이런 거를 감안하면 사실 이익의 방향성 자체는 조금 비우호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 19년까지 한 4년 정도 증익 사이클이었고 이익 증가율은 18년부터 19년에 걸쳐서 좀 많이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20년, 21년까지 조금 이익이 하락하거나 감소하거나 아니면 둔화되는 사이클은 이어갈 걸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합산순이익은 은행 지주 8개 합산 기준으로 12.3조를 기록할 걸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2019년 대비 11% 정도 이익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ROE 수준도 2019년에는 8.5%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2020년, 21년까지 한 7% 언저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020년 대비 이익이 크게 이렇게 증가하기로 어려울 걸로 보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손 비용의 상승 압력은 후행적으로 계속 조금 더 이렇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뭐 이제 마진 측면에서도 사실 금리의 급반전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이게 그 모멘텀 자체는 조금 약화된 상태로 향후 한 상당 기간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은행 업종에 대해서 보고 있는 이제 전망이고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이제 조금 전망이 보수적인데도 이제 업종 의견을 상향한 이유는 주가가 이미 그걸 저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21년 ROE가 7%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도 현재 업종 PBR인 0.26배, 25배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고 상당히 높은 자본 비용을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해도 가령 뭐 한 20% 정도 되는 자본 비용을 감안한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목표 타겟 PBR은 한 0.35배 정도는 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업사이드가 한 20에서 30% 정도는 있는 그런 주가 레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나마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호주가 되게 좀 약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배당 얘기를 사실 빼놓을 수가 배당, 없어서 그치. 그런데 이게 뭐 주가가 하락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익의 감소폭이 사실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의 감소를 가정을 한다라고 해도
2020년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거의 뭐 10% 10%. 넘어? 뭐 지금 제 추정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야. 물론 뭐 대손이 제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현재 예금금리나 시장금리 대비해서 뭐 5% 이상만 되는 배당 수익률이 가능하다라고 해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메리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뭐 낮아진 주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수익 부문들의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높아진 배당 매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은행주의 그 투자 매력을 조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업종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 종목단으로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탑픽을 선호하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제 시각과 이제 조금 연장선상에서 있는 건데 이게 ROE가 하락하는 사이클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익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어딜까라는 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그 이익에 있어서의 구성 요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손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건전성 지표를 조금 더 튼실하게 갖고 있는 은행 지주가 조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진의 하락의 트렌드가 지금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자이익보다는 조금 비이자이익의 포션이 조금 있는 곳들이 그래도 좀 더 이익 방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최선호주로 신한지주를 제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신한지주가 또 조금 최근에 일련의 그 라인 차트 뉴스로는 좀 그랬는데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주가가 또 업종 대비 더 많이 빠져가지고요. 원래 업종 대비 프리미엄을 항상 조금 많이 받고 있었는데 지금 프리미엄도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라임 관련된 부분은 뭐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뭐 판매 잔고나 뭐 TRS 규모나 최대 인식 가능한 손실의 범위가 어느 정도 지금 좀 윤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신한의 주가를 짓누를 요인은 전 아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프리미엄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이제 그 이익 방어가 잘 되고 그다음에 가장 우수한 대손 지표를 보유하고 있는 신한지주의 메리트가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저는 이제 신한지주를 시중은행 중에서 탑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은행 가운데서도 이제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이 JB금융지주를 저는 이제 제시를 드리는데요. 좋은 회사죠, 가장. 네, 사실 뭐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수익성도 그렇고 뭐 참고로 이제 그림 60번을 봐주시면은 뭐 올해 이익 감소의 폭도 사실 은행주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항상 이 대손이 또 똑같은 말씀인데 중요한 팩터라고 보면은 과거의 대출 성가율이 그러니까 대출 성장이 좀 과했던 은행들일수록 이제 앞으로의 대손 부담이 높은데 JB는 최근 1, 2년 동안 대출 성장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뭐 중도금 대출 위주로 주로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 대손 관리가 유리한 환경이고 또 이 자회사 중에서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시중은행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건전성 지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익 관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JB금융지주를 이제 지방은행 가운데서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 그림 60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ROE 대비 PBR을 봐도 지금 그 저평가 정도가 물론 뭐 규모의 할인이나 뭐 자본 비율이 좀 낮다라는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높은 자본에 대한 할인율로 이제 반영은 되고 있지만 현격히 높기 때문에 거의 한 35%뭐 이렇게 40%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도한 할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JB금융지주를 이제 신한지주와 더불어 최선호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료 보다가 30페이지, 31페이지에 은행들 PBR 밴드 보면서 야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네, 그러니까 DGB 우리 저번에 말했지만 이거 0.2배도 깨졌었고요. 네. 지금도 깨져 있나? 지금은 이제 0.2배 정도 와 있을 것 같아요. 0.19배 지금도 0.17배 17배.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보고 있으면 만약 배당 수익만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면 그리고 이걸 싸게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DGB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대구 지역에 최근에는 뭐 신규 확진자도 이제 없다라고 하고 사실 뭐
수익성 대비해서는 사실 현저히 저평가다라고. 하여튼 저는 이런 것들 싸게 잡으신 분들 있으면 뭐 그렇게 매매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은행주들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뭐 왜냐하면 지금도 뭐 중간 출렁출렁 할 때마다 불안해들 하시니까. 근데 저번에 급락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은행주들 몇 군데 얘기를 해서 DGB 같은 걸 좀 사시라고 했었는데 네. 근데 더 빠졌었죠. 말하고서 3,700원, 800원 하다가 뭐 3,200원 누가 그랬었지만 그 구간은 사실 조금 이제 과도했던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지금도 저는 이제 뭐 수익성 대비는 현저히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사실 조금 플레이나 이런 주가 반등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상단이 조금 이제 막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뭐 배당 수익률만 봐도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주가가 더 하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5% 이상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면은 충분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 갖고서도 사실 은행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인데. 또 뭐 각종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양책들이 어떻게 좀 잘 워킹을 하고, 또 뭐 바라건대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빨리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주가도 이제 그 정상화 방향으로 근접해 갈 거다. 네, 은행주 밸류에이션은 뭐 가을 돼도 잘 진정 안 된 거를 반영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북밸류의 훼손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건 방송보다 자료 뽑으셔가지고 한번 쭉 데이터 보시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네, 그러니까 이 위기 시기에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어떻게 반응을 과거에도 해왔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이제 리스크를 이제 지금 측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좀 이 신용 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이 좀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 뭐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지, 뭐 일반적인 뭐 시장을 보실 때도 좀 참고로 하시면은 좀 좋은 시그널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뭐 이제 회사채 스프레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비단 금융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서도 좀 많이 참고하실 만한 그런 지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거의 퇴근 시간 되다가 나도 지쳐 있어가지고 되게 피곤해 있는 상황인데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온.